평화로운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랜만에 푹신한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며 달콤한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탁자 위에 둔 스마트폰이 찡 하고 신경질적으로 울립니다. 화면에 뜬 그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당신은 푹 하고 아주 깊은 한숨부터 쉬게 되죠. 오늘은 또 무슨 우울한 소리를 하려고 밤늦게 연락을 했을까?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며 내 기분을 망칠까? 당장이라도 모른 척 알림을 끄고 아예 연락처에서 영원히 차단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차마 그렇게 매몰차고 냉정하게 끊어내지를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래도 10년이나 알고 지낸 친구인데 내가 너무 쌀쌀맞고 정이 없는 걸까? 내가 여기서 안 받아주면 이 불쌍한 친구는 진짜 아무한테도 의지할 곳이 없을 텐데. 이런 찝찝하고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당신은 억지로 답장을 보냅니다. 무슨 일 있어?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부터 지옥 같은 감정 노동이 시작되죠. 그렇게 한두 시간 동안 영혼 없이 의미 없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묵묵히 해주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의 꿀 같은 소중한 주말 저녁은 이미 형편없이 망가졌고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왜 굳이 답장을 했을까? 내 무덤을 팠다며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고 뼈저리게 후회하잖아요. 당신이 유독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심하게 피곤하고 지치는 과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는 아주 무서운 용어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의에 드는 거울신경세포를 통해 타인의 우울함과 분노를 내 것처럼 똑같이 스펀지처럼 흡수하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당신의 똑똑한 뇌를 최고급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 주변에 피곤하고 독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스마트폰의 백그라운드에서 몰래 돌아가는 무거운 악성 앱들입니다. 당신이 굳이 그 앱을 지금 당장 화면에 켜서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악성 앱들은 보이지 않는 음침한 곳에서 당신의 데이터를 미친 듯이 갉아먹고 기계를 펄펄 끓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이 진짜 중요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스마트폰은 방전되어 핏 꺼져버리죠. 눈치가 아주 빠르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이 악성 앱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이 사람과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내 뇌의 소중한 배터리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버그구나. 그래서 그들은 내 멘탈 배터리가 완전히 닳아 없어지기 전에 아주 단호하게 강제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끔찍한 악성 앱들을 시원하게 지워버리지 못하고 매번 끙끙 앓는 걸까요? 우리를 이토록 바보 같은 헛된 미련에 빠지게 만드는 진짜 나쁜 악당은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친구를 매몰차게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숨막히는 사회적 강박과 낡은 편견입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무조건 끝까지 품고 가야 의리 있고 성숙한 진짜 어른이라고 억지로 세뇌를 시킨 거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거나 친구는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낡은 잣대로 당신의 선량한 죄책감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영원히 끊어내고 싶어하는 것은 절대 당신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괴물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살리기 위해 아주 훌륭하게 생존 알람을 윙윙 울리고 있는 겁니다. 복성 가득한 관계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멘탈이 와르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고지능자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본능이죠. 내 마음이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겉으로만 가식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그저 미련한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랑 맞지도 않는 사람을 억지로 품고 가느라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멍들게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내 하나뿐인 인생을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현명하고 똑똑한 생존의 선택을 하려는 것뿐이니까요. 그렇다면 눈치 빠른 고지능자들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먼저 가차없이 손절할까요? 그 첫 번째 타깃은 바로 당신의 맑은 피를 쪽쪽 빨아먹는 무서운 에너지 뱀파이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주 불쌍하고 가여운 피해자인 척하며 당신에게 은근슬쩍 다가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굴면서 당신의 따뜻한 동정심을 교묘하게 착취하죠. 만날 때마다 시댁욕, 남편욕, 얄미운 직장상사 욕을 더러운 토포스처럼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걱정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일하면서 핑계를 대고 계속 끝없는 우울한 늪으로 당신을 깊숙이 끌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애초에 꼬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의지가 단 1도 없습니다. 오직 착한 당신을 자신 전용의 푹신한 감정 쓰레기통으로 마음껏 짓밟고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뿐이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아주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절대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은근히 질투하며 당신의 훌륭한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교묘하게 초를 치는 말을 툭툭 던지죠. 반대로 당신이 진짜로 힘들고 지쳐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기가 막히게 바쁜 핑계를 대고 쏙 빠져나갑니다. 결국 이 관계는 당신의 피 같은 에너지만 일방적으로 빨리는 아주 끔찍하고 불공평한 사기거래입니다. 고지능자들은 이런 기생충 같은 관계가 내 빛나는 영혼을 얼마나 끔찍하게 갉아먹는지 뼈저리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이 이기적인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발견하는 즉시 아주 차갑고 깔끔하게 끊어내버립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조용하고 우아하게 관계의 전원을 꺼버리는 조용한 손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인연을 끊겠다고 결심하면 아주 비장하고 극단적인 이별 선언을 상상합니다. 너의 이런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으니 우리 이제 그만 연락하자며 장문의 카톡을 남기죠. 혹은 홧김에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운함을 미친 듯이 쏟아내고 크게 싸워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당신의 뇌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아주 피곤한 감정 노동입니다.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거나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끔찍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잖아요. 눈치 빠른 고지능자들은 절대 내 귀중한 에너지를 그런 무의미한 말싸움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락의 간격을 늘리는 마법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평소에 5분 만에 하던 답장을 5시간 뒤에 하고 나중에는 5일 뒤에 하는 겁니다.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라며 무심하고 건조하게 핑계를 대세요. 상대방이 또 우울한 소리를 쏟아내면 아 그렇구나 진짜 힘들겠네 하고 아주 짧게만 반응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일상이나 깊은 속마음은 철저하게 숨기고 절대 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며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절대 당황하거나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냥 요즘 좀 피곤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장작을 더 이상 넣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던 불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며 꺼지게 되죠. 그 징그럽고 피곤했던 관계도 결국 당신의 조용한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이렇게 악착같이 지켜낸 내 배터리를 진짜 중요한 곳에 아낌없이 재투자하는 겁니다. 내 스마트폰을 미친 듯이 뜨겁게 만들던 악성 앱을 드디어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는 찌뿌둥한 안개와 거치고 하루 종일 아주 쾌적하고 생생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아낀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진짜 내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세요. 우리는 밖에서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기를 다 빨리고 정작 소중한 가족에게는 짜증을 내기 일쑤잖아요. 이제 그 억울하고 바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완벽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웃어주는 사람들.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들. 이런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에너지를 온전히 그리고 듬뿍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귀한 에너지의 가장 큰 몫은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퇴근 후 지쳐 쓰러지는 대신 가볍게 운동을 하고 내 빛나는 미래를 위해 책을 읽을 힘이 생깁니다. 독이 되는 사람을 딱 하나 끊어냈을 뿐인데 내 삶의 질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죠. 결국 인간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남을 무자비하게 해치는 잔인하고 매몰찬 공격이 절대 아닙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정원을 가꾸기 위해 훌륭한 정원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가지치기 작업이죠. 정원사는 병들고 썩어가는 나뭇가지를 예리한 가위로 잘라낼 때 절대 눈물을 흘리거나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썩은 가지를 멍청하게 방치하면 결국 나무 전체가 병들고 처참하게 죽어버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가지를 싹둑 잘라내는 것은 식물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한 거룩한 구원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도 정확히 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정원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은 더 찬란한 내일을 꽃피우기 위한 가장 성숙한 결단입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그 헛되고 피곤한 욕심을 이제 훌훌 버리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단호하고 통쾌한 심리학적 통찰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바로 기시미 이치로의 훌륭한 명저, 미움받을 용기라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타인의 인정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스스로를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내 뜻대로 아주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순장과 같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매일 밤 소가리를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밤에는 당신의 스마트폰 연락처를 조용히 열고 썩은 나뭇가지들을 아주 과감하게 정리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속 정원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의 뼈 때리는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삶에 아주 작은 위로와 단단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다정하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멘탈을 튼튼하게 지켜줄 깊이 있고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